자, 7번, 아니 7번이에요. 7단원의 2번 가보자. 자, 2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주어져 있다. 그렇지? 여기에서 k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x가 일단 어느 범위에서 0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잖아. 맞니?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일단 x에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4까지 갈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뭐가 나와? 삼각형이 되건 사각형이 되건 결국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사다리 꼴이라고 가정하자. 알겠어? 사다리 꼴이라고 가정을 해놔. 뭐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그건 모르겠어. 알겠어? 지금 이 길이는 얼마? 2분의 1이야. 알았음? 자, 그럼 2번의 길이는 4를 넣어주면 뭐 나와? 4k 플러스 2분의 1이지. 자,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더하기 4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럼 삼각형인 건 따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왜? 만약에 삼각형이면 얘가 0 되겠지. 맞아? 얘가 0이 되면 어떤데? 얘가 0이 되면 그냥 2분의 1 곱하기 하는 거잖아. 알았어? 맞니?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삼각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만약에 삼각형이 되어야 하면 얘가 0이 나오겠지. 알았냐? 0이야? 네. 그럼 얘가 얼마네? 1. 그럼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2분의 1이 나오면 되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면 되지. 뭔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맞아요? 이걸 바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넓이 1이네 라고 했다면 바로 나왔을 거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알았어요? 오케이? 요띵? 알겠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 하래요? 0부터 1까지의 확률에다가 몇 분의 1? k분의 1을 해보래. 일단 k는 얼마야?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8분의 1. 뭐라고? k가 기울기니까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그치? 맞지? 자, 그럼 k 값이 찾아졌네.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앞에 곱하기만 하면 답이다. 그치? 어디다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넓이에다가. 그럼 0부터 1까지는 여기가 2, 여기가 1. 맞냐? 그럼 이거를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왜? 네, 막대기 좀 빌려주세요. 그래. 또 다리 떨고 있구나. 조금 새끼 진짜. 예. 자, 막대기. 이거 그냥 들고만 있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네, 쫄았냐? 다시 돋았어요 이게. 쫄았냐? 오늘 특별한 소리. 알아. 그니까 좀. 그래. 말하면 되지. 자,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이렇게 쪼개주면 된다. 그치? 맞냐? 그러면 결국 몇 개의 넓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즉 P가 얼마야? 16분의 7. 16분의 7. 맞냐? 네. 0부터 1까지 있을 확률. 맞지? 그래서 16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28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렇게 답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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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너 대답할 때까지 질문만 해. 알았어? 네. 뭐? 그게 아니고요. 왜? K분의 1이구나. K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16분의 7이다. 그렇지? 뭔가 이상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답이겠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대답 안 했구나. 말을 하지 그러니. 3번으로 가보자. 너 말고 소원이 말이야. 너는 계속 매일 하고 있었잖아. 3번 가보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3a까지래. 그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치? 3a까지 가는데 a에서 한 번, 2a에서 한 번씩 끊어져 있다. 그치? 맞나요? 자, 여기에서 너희들은 이건 안 되지. 그냥 점선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간다. 그치? 이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때 여기 있는 값이 얼마래? 1이래. 그러면은 윗변의 길이 a, 아랫변의 길이 3a 더해주면 4a. 뭔 소리야? 4a. 그치? 그 4a에다가 높이 1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넓이는 분명히 1 나와야 돼. 그치? 2가 1. 그렇지. 여기에 2a로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1 나왔다 그렇지? 그럼 A 값을 찾았네. 그때 뭐 하래? A부터 2분의 5A까지 맞냐? 맞냐? A부터 2분의 5A까지. 그럼 어디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인간적으로 여기에서 뭐 사실 A값 안 찾아도 넓이 구할 수 있었다 그치? 사실 맞냐? 쪼개는 걸로 가면 사실 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뭐지? 자 어떻게 돼? 여기까지 넓이야. 그치? 그때 쪼개보자.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전체를 한번 잘게 잘 쪼개봐. 잘 쪼개봐. 어떻게 쪼개주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면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중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면 답이지. 맞죠? 내가 고3이 되기 전까지 내가 쟤를 죽일 거야. 대단한데? 내가 지금 앞에서 재롱 피우고 있니? 아니 들을 줄 몰랐어요. 야 누가 들어도 야 귀가 먹은 사람도 들렸겠다 야.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뭐 하래? 자 한번 보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근데 뭐 하래? S2 빼기 S1을 하래. 맞냐? 자 이건 내가 전에 한번 간단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S1이 뭐래? 요거지. 너희들 책에 색칠 잘 돼있지? 이거 맞냐? 내게 잘 희미해서 잘 안 보여. 맞아요. 이거 맞아? S2는 이거 맞아? 네. 자 그러면 S2에서 S1을 빼겠다라는 거를 너희들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S2를 가지 말고 새로운 넓이 두 개에 대한 얘기로 가줄 거야. T2를 뭐라고 할 거냐면 요 녀석을 T2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을 T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T2에서 T1을 빼면 S2 빼기 S1 되는 거 알겠어? T2가 S2에다가 A라고 한다면 A를 더한 거고 T1은 S1에다가 A를 더한 거지. 그 두 개 뺐으니까 A 사라져서 S2 빼기 S1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분명히 처음에 T2는 어떻게 해야 돼? 이쪽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확률 구해주면 된다 그렇지? T1은 역시 이쪽 정규분포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맞나요? 맞나요? 네. 고마워. 자, 얘가 30, 얘가 42. 오케이? 자, 지금 여기 오른쪽 거 먼저 볼 거야. 오른쪽 게 뭐라고 되니? 평균이 32인 거니까 얘가 따르는 걸 뭐 y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n 42의 8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 맞지? 그럼 얘를 가지고 뭘 구해줘야 돼? 확률 T2는 어떻게 구해줘야 돼? 확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라는 놈이 30부터 42까지 맞아요? 맞아요? 에서 빼자. 누구를? 또 다른 확률을. 어떤 확률? 얘가 따르는 건 뭐야? x라는 놈이 따르는 거는 뭐야? 어떤 정규분포? 30. 평균이 30에다가 표준 배차 얼마짜리? 12짜리. 오케이? 거기에서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역시 30부터 42까지다. 그치? 그럼 얘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려고 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표준화 해주게 되면 p. y는 분명히 평균 40이다 그치? 30에서 42를 빼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를 8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맞냐? 마이너스 1.5 부터 어디까지? 0까지. 맞음? 빼자. 얘는 표준화 해줄 때 평균이 30이다 그치? 그래서 뭐 30에서 30 빼면 얘가 0이고 오른쪽에는 Z로 빼야지. 얘는 42에서 30을 빼면은 12. 그걸 12로 나누니까 1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확률 얼마인데? 0부터 1.5까지 얼마? 0.4332. 어이구야. 4332에서 빼자. 누구를? 0부터 1까지 0.3413. 두 개 빼주면 답이겠다. 그렇지? 알았어요? 그럼 답은 뭐 9로 끝나는 거. 뭐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겠다. 오케이? 해봐요. 그 다음 몇 번? 8번으로 가보자.
이제 다리 안 떠냐? 네. 오, 쫄았네. 진짜 쫄은 거 많네. 쫄았냐? 약간 의식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영은 쫀거 같은데? 영은 쫄았냐? 아니요. 쫄았냐? 약간 일부러 쫄았냐고? 아, 알았어, 미안해. A 대학의 성적표는 과목별로 평균 표준 편차 본인 점수 수강 인원이 적혀져 있대. 그때 이제 뭐 하자. 전공 1과 전공 2의 등수는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등수를 찾아보래. 자, 기준이 두 개가 됐건 어떻게 됐건 일단 뭐 나왔어? 뭐 나왔어?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다. 그치? 그리고 내 점수가 있다.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등수를 찾으려고 할 때 전체 n명 중에서 내가 현재 성적이 여기 있다 치자. 좀 잘 봤어. 그때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전체 수강 인원 n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내 등수가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해?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표준화된 걸로 찾아야 되지. 왜? 옆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전공 1을 먼저 할까? 전공 1의 경우에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 45점. 표준 편차 얼마? 7점. 그때 내 점수가 어때? 52점이다. 그렇지? 52점보다 크거나 같은 내 점수를 포함을 해서 내 이상의 비율을 찾아보자. 오케이? 그럼 그게 어떻게 돼? 표준화해서 구해줘야 된다. 그렇지? 자, 52가 표준화되면 52에서 45를 빼면 7. 7을 7로 나누니까 1.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아마 0.343으로 나와 있을 거야. 34냐? 34네. 0.34야. 그럼 이 비율이 얼만데? 0.16이지. 거기에서 수강 인원, 전공 1은 뭐야? 몇 명? 50명밖에 안 들었어.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8. 8등.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거 뭐 하라고? 등수? 따라서 A가 바로 8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B의 경우에도 어떻게? 전공 2를 가지고 얘기해주면 되지. 맞니? 그럼 전공 2의 경우에 전공 2의 경우에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니? 평균이 얼마? 55. 표준 편차 얼마? 4. 이런 거 따르고 있다. 그렇지? 맞지? 그때 내 점수가 몇 점이요? 61점이요. 확률, 어떤 확률? 내 점수 61점보다 크거나 또는 같은 사람들의 비율을 찾아보자. 맞지? 그럼 얘 표준화 해줘야지. 표준화 해줘볼까? 그럼 뭐야? 61에서 55를 빼면 6이다. 그치? 6을 4로 나누니까 2분의 3. 1.5가 되네. 그럼 여기가 1.5가 되잖아. 맞나요? 그럼 0부터 1.5까지의 비율 얼마요? 0.43이요. 그럼 나 포함해서 상위권은 몇 명? 0.07이요. 거기다가 수강 인원 몇 명? 200명. 200을 곱해주면 나는 몇 등? 14등. B는 얼마? 1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더 해주면 답은 22라고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네. 자, 그다음 몇 번? 7번. 후. 저거 다 하면 끝나요? 뭐? 두 개 더 하면 답이라고. 22가 답이라고. 내 나이. 자, 10번 가자. 뭐야? 뭐? 와, 문제 너무 길다. 어느 회사에서는 신입 사원 400명에게 영어 연수를 실시할 거래. 그때 영어 연수 점수에 따라서 상위 64명을 선발할 거래. 그때 외국 연수 기회를 주고 하위 40명은 재연수를 시킨대. 와, 나 이 회사 안 갈래. 난 항상 재연수 할 것 같아. 자, 신입사원 전체의 영어 연수 점수가 평균이 72점, 표준 편차가 8점인 정도를 따를 때 뭐 하세요? 외국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의 점수의 최소값. 맞지? 그러니까 상위 400명 중 64명의 비율을 갖도록 하는 그 점수를 찾아보라는 거겠지. 그다음 뭐 재연수를 받게 되는 사람의 최대값. 역시 재연수를 받는 그 커트라인을 찾아보래. 맞나요? 그럼 이거 뭐 만약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다 치면은 평균이 얼마나 돼 있었는데 72죠. 얘는 분명 x라고 했을 때 얘가 평균 72 맞지? 얘를 기준으로 상위 몇 퍼센트? 퍼센트 같네. 400명 중에 64명의 비율을 가지는 분명히 뭐 외국 연수 기회가 주어지고요. 하위에서 기준으로 몇 명? 400명 중 몇 명한테? 40명이냐?
40명한테 재연수를 할 거래. 재연수의 비율도 한번 찾아보자. 맞지? 자, 그럼 얘는 일단 요거 얼마요? 100분의 4로 나눠주면 16. 즉 0.16이다, 그치? 맞냐? 자, 얘는 4로 나눠주면 100분의 10이네. 즉 얼마? 0.1이다, 그치? 왜? 0.1이다,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요쪽은 0.4가 돼야 되고 여기는 0.34가 돼야 돼. 그러면 표준화 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면 얘가 0점인데 0.34가 되려면 얼마? 1이 되어야 할 것이며 0.4가 되려면 표를 봤더니 얼마? 1.3. 얘가 마이너스 1.3이 되어주면 돼. 맞지? 그럼 이 1점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점수에서 빼기 얼마? 평균 70을 해주고 표준편차 나눠주면 얼마야? 표준편차 얼마야? 8. 8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1이 되면 되죠. 맞아? 따라서 그 점수는 몇 점? 80점이 되는 거지. 자, 하나 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 마이너스 1.3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점수에서 72를 뺀 후 8을 나눠주면 되잖아. 그게 마이너스 1.3이 되면 되지. 맞지? 이건 계속 좀 하자. 그럼 삼각형은 마이너스 72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3에다가 8 곱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10.4? 마이너스 10.4.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점수는 뭐야? 62.6. 61.6? 72에서 빼면 61.6. 맞지? 61.6. 그 두 점수가 나온 거지. 이때 뭐 하래? 그 두 개의 차. 80에서 61.6 빼봐. 얼마 나와? 18.4.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그대로 점수. 요거 자주 나왔었던 거 기억나지? 단권하는 그냥 그 두 개를 계속해서 여기 뭐야? 기준이 두 개 찾는 거야. 전에 이 하나짜리는 많이 해봤잖아. 그 뭐 이제 신입사원 뽑는다, 지원자의 수를 뭐 경력에 따라 뽑을 때 막 이런 것들 했었잖아. 11번 가보자. 내가 폐활량이 딸린다는 이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자물쇠반 수업을 하면서부터 내가 폐활량이 딸린다는 생각을 항상 하네. 한 이 시간쯤 되면 숨이 헐떡여져. 죽겠네. 자, 조용히. 어느 대학의 최초 합격자가 등록할 확률은 50%래. 자, 그러니까 일단 최초 합격자가 등록하는 확률이 50%. 즉, 한 명마다 2분의 1의 확률로 등록을 하네. 뭔가 이항분포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들어와요. 맞아요? 분명히 이거는 이항분포랑 정기분포 연결 짓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 자, 보자. 합격자들 중에서 임의로 n명을 뽑아서 자, 그 n명한테 한 명마다 등록하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일단 뭐 등록하는 사람, 등록한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 등록할 예정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수. 그게 사건의 수다, 그치? 사건의 횟수다, 그치? 그 횟수를 x로 잡는다면 분명히 얘는 이항분포 따를 거예요. 어떤 거? n,2분의 1. 맞니? 자, 아무튼 이렇게 조사했을 때 등록한 사람의 수를 확률 문자 x로 잡고 있네. 오이. 그때 뭐 하세요? 근사적으로 정비분포를 따르고 px가 6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여기에서 x가 근사적으로 정비분포를 따른다는 아주 큰 힌트를 줬다. 그치? 이 말이 없어도 너희들은 정규분포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알겠어? 넘어갈 수 있겠어? 자, 정규분포를 따른대. 어떤 정규분포 따른대? 2개 곱하면 2분의 n. 그게 평균. 거기다가 2분의 1 한 번 더 곱하는 거. 맞지? q 한 번 더 곱해야 되잖아. 그게 분산이 된다, 그렇지? 분산이 뭐? 4분의 n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분의 루트 n의 제곱이라고 써놔도 되고. 맞아? 우리는 표준편차를 주로 했으니까. 맞아?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거 찾아보래? p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래? 0.98이래. 자, 그럼 저 60은 어떻게 만들어주지? 크거나 같은 거니까 분명히 60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기준으로 얘가 60이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뭐래? 0.98이라는 얘기야, 그치 영호씨? 맞죠? 지섭씨? 윤지섭씨? 맞지? 이거보다 오른쪽의 넓이가 0.98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0.98 만들려면 이 막대기는 어디로 이동해야 돼? 왼쪽으로 겁나 많이 이동. 맞아요? 그러면 요런 데 있다고 치자. 62.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이 얼마? 0.98이 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48. 그렇지, 0.4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0.48이 되도록 하는 그거를 표에서 찾아보자. 얼마? Z값은 2.0이네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그렇지? 표준화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저 60점을 표준화 시켜주면 분명히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냐? 자, 마이너스 2가 나온대. 뭐가? 60에서 평균인 2분의 n을 빼주고 표준 편차인 2분의 루트 n을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그럼 이 식만 풀어주면 n값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렇지? 어떻게 풀지? 한번 해보자. 분모 분자는 몇 배? 2배. 그러면 뭐가 돼요? 루트 n분의 120 마이너스 n. 맞니? 그럼 요거 마이너스 2 루트 n은 120 마이너스 n. 맞아. 여기서 n값 찾아봐. 찾아봐. n은 얼마? 144. 오케이? 감으로 그냥 때려 찍어. 계산하지 말고 때려 찍으면 되잖아. 그렇지? 딱 봐도 루트 나와서 정수가 나야 되니까 제곱수겠지. 그럼 뭐 11의 제곱부터 시작해보는 거야. 121 넣으면은 뭔가 이상하다. 그치?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치? 그리고 얘는 음수니까 분명히 120보다는 큰 완전 제곱식. 그럼 뭐 있어? 12의 제곱 해보는 거지. 문제 알겠어? 그래서 얘는 10이 나온 거야. 마이너스 24. 얘는 마이너스 24 나오잖아. 144. 12의 제곱. 맞지? 이렇게 그냥 거의 때려찍듯이 하면 돼요. 알아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거 그냥 때려 찍으면 되잖아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 이건 막 양면을 막 제곱하고 이런 건 잘 없을걸? 제곱하면 100인데 답은 나와. 2차 방정식 풀면 돼. 알았지? 아무튼 n값이 144로 나왔다. 그렇지? 그러면 정규분포 자체가 나온 거네요. 얼마예요? 72 콤마 요거는 뭐요? 2분의 10이니까 6의 제곱이네. 그때 뭐 하래? 확률 새롭게 구하라고 하지. 어떤 확률? 8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는 표준화 한 번 더 해서 하면 된다. 그렇지? 오케이.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알았나요? 바로 14번 넘어가도 되고. 오늘 시간 많은데 그냥 다 할까? 너무 빠른데? 14번 하자. 자, 14번. 아무튼 계산하는 거는 생각할게. 저 문제 할 수 있겠지? 자, 14번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GT는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렇지? 자, 일단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시작하자. 확률 변수 x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분의 1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gt가 뭐래? gt가 뭐래? 그대로 써보자. 확률을 얘기하는데 어떤 확률? x가 각 대편이구만. 루트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표준을 한번 해보자. t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맞니? 그럼 뭐 어떤 확률? z로 바꿔주면 작거나 같은 거지. 뭐보다? 루트 6 마이너스 평균 t 나누기 표준 편차 t분의 1. 이거 계산해볼까? 분모 문제에 t를 곱해주게 되면 뭐요? 1분의 루트 6t 마이너스 t 제곱 보다 작거나 같을 그럴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지? 맞나요? 맞죠? 맞지? 자, 그때 뭐 하래? GT의 최대값을 찾아보래. 야, 자 봐봐. 분명히 표준화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든 표준화하고 나면 무조건 한 곡선이지. 어떤 곡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짜리. 거기에서 뭔가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GT라고 알고 있대. 그러면 저게 표준화됐을 때 여기다 치자. 그럼 왼쪽의 넓이가 GT라는 얘기지. 그게 최대가 되는데.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라가시오지.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잖아. 그럼 그 문제는 결국 뭐로 바뀌니? 얘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인 거 알겠어?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 알겠어? 얘가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GT 자체가 넓이가 최대가 되잖아. 이거 알겠어? 지섭이 알겠니? 방금 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어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만드는 그 경계를 뜻한단 말이야. 얘가 그 경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왼쪽의 넓이는 커지잖아.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면 결국 GT가 최대가 되잖아. 보면 알겠니? 얘가 뭐 최대를 가지려면 얘가 최대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달라. 알았어.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찾아라. 뭐야? 2차 함수의 최대값이지. 엎어져 있어. 언제 최대겠니? 축에서. 맞지? 그럼 얘 축일 때를 찾아봐. 언제야? 2분의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 차이 개수 분의 1차의 개수 2분의 루트 6인 거 알겠어 다들? 그럼 2분의 루트 6을 넣어볼래? 그러면 2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6 얼마요? 2분의 6. 2분의 3 2분의 6에서 4분의 6을 뺐는데 2분의 6이 나오냐? 4분의 6 나오겠지. 네, 2분의 3 맞아? 4분의 6 자, 그럼 얘가 뭐야? 최대값은 얘는 최대값으로서 2분의 3을 가질 수 있네. 그럼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상황이 언제라고? 2분의 3 즉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근데 일단 GT의 최대값을 찾으라네. 그럼 뭐야? 이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답은 0.5 더하기 지금 몇 번 하냐? 14번 0부터 1.5까지 0.433 따라서 답은 0.93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15번 가볼까? 야, 이 정도 하면 9월 평가원 문제 뭐 맞추는 거야. 이거는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질 것 같지 않냐? 기분 좋게 잡으면 한 24, 아니 왜 24? 한 27번 정도? 주관식으로 치면 27번, 객관식으로 치면 한 20번 너무 많이, 한 19번 정도, 18번 정도까지는 갔을 것 같아. 그냥 느낌. 아무튼 이 정도 맞추면 이제 인서울은 통과한 거야. 이거 정도 맞추. 물론 문과, 화통은 문과는 일단 이과는 뭐 화통 잘한다고 가나? 이걸 미적수를 잘. 15번. 쉐. 15번 뭐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가운데 숫자가 2가 적혀있는 카드는 2개가 있고요. 숫자 3이 적혀있는 카드는 3장, 숫자 5가 적혀있는 카드는 5장 있다. 뭐 다 나왔네. 숫자 2가 적혀있는 거는 몇 개? 2장. 숫자 3이 적힌 게 3장. 그 다음에 숫자 5가 적힌 거는 몇 장? 5장이 들어있대. 그렇게 총 10장이 있다 그랬지? 그때 그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하나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섞으세요. 그런 시행을 448번 반복했네요. 그때 세 카드에 쓰여있는 숫자의 합이 9 이하가 되는 그런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면 다 뽑아서 다시 섞잖아. 맞지?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고 다시 섞잖아. 그럼 뽑을 때마다 합이 9 이하가 되는 확률 자체는 항상 일정하겠다. 그치? 그럼 지금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어떤 분포?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맞냐? 448번 반복할 거야. 그때 확률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일단 일정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치? 맞지? 그럼 그 확률만 계산하면은 분명히 거기서 뭐 하래? 그 x가 49 이상 7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래.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x가 49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7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기에는 49부터 70까지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치? 맞지? 분명히 뭘로 연결 지으라는 얘기가 될 거야. 분산적으로 따르는 정분포를 찾으라는 얘기로 바뀌어 있을 거야. 맞지? 여기까지 흐름이 따라왔어요. 그럼 분명히 누구만 찾아오면 요 확률만 찾아오면 된다 그치? 그럼 확률 찾으러 다시 들어갑시다. x가 뭔데? 요런 10장에서 3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누구? 3장의 합이냐 평균이냐? 3개의 합이 9 이하가 되는 그런 확률을 찾아봐요. 자, 여기에서 3장을 뽑을 거야. 그때 합이 9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럴 확률을 찾아줘요. 그 확률이 어떻게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맞아? 자, 그럼 여기서 3장의 합이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사건을 해요. 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데? 9보다 크면 9보다 크면 그러면 뭐?
10, 11, 12, 13, 14, 15 다 찾아주면 되냐? 너무 많지 않니? 너무 많지 않니? 근데 찾긴 찾아야 될 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거 정규 분포였지? 아직까지 아니다. 통계적 추정 안 배웠지? 지금 맞지? 지금 이거 통계적 추정으로 들어가면 아주 쉬운데 합이 9보다 작다는 얘기는 평균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표본 3개의 평균이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주면 되잖아. 사실. 이건 통계적 추정으로도 풀 수 있다. 통계적 추정의 그거 표본 평균의 분포로 풀 수 있다고. 여기서. 근데 지금은 아까 영우가 말한 거 그거를 풀이를 원하는 거 같기는 해. 한번 그렇게 풀어보자. 자 그럼 뭐 여사건으로 가면 돼. 맞지? 자 합이 어떤 거? 10인 거. 합이 11인 거. 12인 거. 13인 거. 14인 거. 15인 거. 전부 다 찾아보자. 합이 10이 되려면 그럼 3장을 뽑아자. 합이 10이 되는 거 찾아보자. 어떻게 찾아주는데? 2, 3, 5만 조합을 해서 3개를 조합을 해서 합을 10으로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돼? 2, 3, 5 한 장씩. 말고 있어? 없을걸? 맞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뽑을 확률 어떻게 하면 돼요? 10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2가 있는 2장 중에서 하나 뽑고 3장 중에서 하나 뽑고 5장 중에서 하나 뽑아. 맞아요? 그게 확률로 들어가 있는 거겠지? 자, 11 합이 11이 되는 확률을 찾아봐. 어떻게 되면 돼? 3, 3, 5 그럼 3장 중에서 2장을 뽑고 5장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거 나누기 10시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12, 12, 합이 12가 나오는 확률을 한번 찾아봐. 어떻게 하면 돼? 2, 5, 5 오케이? 그럼 뭐 2장 중에서 하나 뽑고 5장 중에서 2장 뽑으면 되겠다. 그렇지? 나누기 10시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합이 13이 되는 거 한번 찾아봐. 어떻게 하면 돼? 3, 5, 5 그 다음 14가 되는 거는 합이 14가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없다. 그치? 5, 5, 4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안 돼. 없어. 15 나와. 5, 5, 5 그게 확률로 들어가는 거지? 5, 3 나누기 14 맞아요? 그 확률들 싹 다 더해서 1에서 빼주면 돼.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 확률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뭔지 알겠어? 맞냐? 그 과정을 생각할게. 알았어? 알았어? 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 더 풀어보자. 3장의 합이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뭐야? 3장의 평균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나누기 3 해주면 평균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가면 되지. 맞지? 맞지? 그러면 뭐가? 이걸 뭐 y 바라고 해볼까? y 바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 y는 뭔데? y는 어떻게 되는데? 평균이 얼마야? 평균이 얼마야? 그냥 y는 뭔데? 그냥 한 장 한 장 한 장 뽑을 거. y라고 하는 거는 2, 3, 5 그냥 한 장을 뽑는다고 쳐봐. 3장 뽑는다고 하지 말고 한 장을 뽑는다 쳐봐. 평균 얼마? 확률 얼마? 10분의 2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5지. 맞지? 분명히 y라고 하는 놈은 어떤 정규분포에 따르고 있을 거야. 이걸 평균 구해봐. 그걸 구해서 평균을 써주고 분산을 구해봐. 표시면서 써주고 거기에서 y 바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풀 수는 있겠다. 그치? 이것도 역시 계산 과정을 생각할게.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둘 다 엄청 계산이 지저분할 것 같기는 해. 뭔지 알겠어? 요게 역시 교수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무튼 풀어주면 될 거야. 2가지 방법으로 일부러 제시를 해봤어. 알았어요? 얘가 통계적 추정에서 있는 뭐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한 내용으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걸로 풀릴 수도 있고 처음에 내가 푼 것처럼 그냥 이항분포 정분포로 풀 수도 있고. 알았어요? 둘 다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봐봐. 알았지? 알았지? 어떻게 하지?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쉬었다 진행하자. 야, 통계적 추정에서 지금 유제 문제들은 질문 없어? 유제는 다 쉽게 다 했어?
왔고 나 왕따고 됐어? 다 됐어. 질문 없는 거지? 까먹은 게 아니라 안 푼 게 아니라 그치? 자 아무튼 그럼 잠깐 쉬었다 지금 하자. 머리 아프다. 6단원 6단원? 8단원 6번 가보자. 어느 민 연락했어? 준이? 네. 뭔데? 네. 알았어. 자 얼른 끝내보자. 알았지? 한 40분? 3, 40분이면 끝날 것 같아. 6시간 40분쯤 끝날 것 같아. 알았지? 자 6번 어느 민속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평균 30분, 표준 문자가 12분인 정규 문법을 따른대요. 자 뭐예요? 관람 시간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 관람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 x로 잡는다면 그 녀석은 정규 문법을 따른대. 어떤 정규 문법? 평균이 몇 분? 30분, 표준 문자가 몇 분? 12분인 정규 문법을 따른대. 자 민속 박물관을 관람한 n명을 추출해서 조사한 그런 관람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자, 민속 박물관을 관람한 뭐 그런 n명을 추출을 한대. 일단 n명을 추출했대. 몇 명인지 몰라. 그렇게 해서 일단 평균 만들었어. 그 n명이라는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만들었을 때 그놈들이 평균을 x바라고 했어. 그때 뭘 구하세요? x바의 어떠한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해보자. 자, 3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보지. 근데 구했더니 0.9987이 나왔어, 그렇지? 일단 그거 잠깐 지워놓고 아무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n값 찾아보기. 맞냐? 그러면 일단 이 x바를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서 확률을 찾아줘야지. 맞냐? 그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이 녀석이 따르는 정규분포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줍시다. 누가 따르는 x바라는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 다시 만들어보자. 정규분포를 만들어주면 평균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 루트 n분의 12로 바뀐다, 그렇지? 맞아요? 그거의 제곱.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했더니 36에서 평균인 30을 빼면 6 나온다, 그렇지? 그 6을 뭘로 나눠줍시다? 루트 n분의 12라는 새로운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 0.9987이 나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주게 되면 가운데는 분명히 빵이야. 뭔가보다 작거나 같은데 0.9987 나온대. 그럼 뭐? 분명히 오른쪽에 경계가 있겠다. 이 녀석이 맞지? 맞지? 그때 이쪽 왼쪽 범위에서의 확률이 0.9987이니까 얘가 0.5라면 0점, 얘는 0. 뭐야? 4987이 나온다, 그렇지? 0.4987이 나오도록 하는 경계 얼마예요? 3.0이네요. 얘가 3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값이 3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루트 n이 얼마 나와주면 돼? 6이 나와주면 되지. 2분의 6, 그게 3이 나와. 맞아? 그럼 분모가 2가 되려면 얘가 6이 되어줘야 되겠지. 따라서 n은 얼마? 36. 뭔지 알겠어? 왜 이렇게 우중충하냐 분위기가? 밖에 비와? 8번. 왜? 너는 반배정 신경 쓰지 마. 반배정이 사실 중요한 건 학생들보다 친구들보다 담임 선생님이 중요한 거지. 진짜 내가 맡았던 지금 내 강의를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맡았던 고3 담임 선생님을 만나지 마.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 아니야. 보시면 어떡하려고. 모든 자식. 내가 진짜 고3 때 얼마나 처절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 편애 때문에 차별 편애가 아니지 차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공부했었는데 아직도 싫어. 아직도 몰라. 근데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 찾아간 적도 그 다행 선생님 욕하면 좀 그런데 나는 좀 그랬어. 말 안 했냐? 내가 수시 쓸 때 그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아 서울대. 안 써준다고. 왜 쓰냐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그 쌤이 썼어요. 옆반나임 쌤이 써줬어. 아 그래서 교무실을 쌌다고 했잖아. 맞다. 그게 야자 시간이었거든. 참 어이가 없어. 어쩌면 막 큰 소리가 나. 큰 소리가 나더니 옆반나임 선생님이 날 이제 부르더라고. 한참 뭐 소리 나다가 야자 시간에 부르더라고. 그 이제 쓰자고. 눈이 빨개. 막 싸우면서 울었나 봐. 선생이 그런 식으로 선생질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싸운다. 그런 식으로 싸운다.
몇 번 단쌤이 되게 감사합니다. 착해. 어? 그 쌤이랑 그럼 연락하셨어요? 그냥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중학교 때 쌤이랑 다른 쌤들은 찾아갔어. 수학생들 위주로 주로 찾아가서 그렇지. 몇 번 단쌤이 그거 하고 얼마 안 돼서 선생 자체를 그만둬가지고 아예 연락이 안 돼. 선생을 하고 있으면은 부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어느 학교에서 어디서 일하고 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나오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에 그만뒀다고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예 연락 못 해. 아무튼 가보자. 확률 변수 x의 구간별 확률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뭔가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분포? 몰라 정규분포. 그치? 그냥 이렇게 나와있다. 그치? 그때 뭐 하세요?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모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맞지? 그 이제 나와 있는 거구나. 미안. 그냥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에 대한 표는 다음 표가 같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뭐 하세요? 모집단의 분포가 뭐 5제곱을 따르네. 이제 주어지기 시작한 거다. 그치? 그때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자, 요거 너희들 알아둬야지. 자, 미적분에서 미적 1에서 내가 설명했던 거야. 이건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무슨 함수? 주기함수? 기함수. 이거는 대칭함수. 주기함수는 이런 거. x 빼기 a랑 x 플러스 a랑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주기함수고, a 빼기 x랑 a 더하기 x는 대칭함수. 무슨 대칭이냐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대칭함수야. a를 기준으로 해서 x만큼 더했을 때나 x만큼 뺐을 때의 두 개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빠지면 여기가 치면 여기에서는 요만큼 있습니다. a를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칭함수고 얘가 주기함수가 알겠지? 얘는 무슨 주기함수? 주기가 2a자. 그리고 주기함수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fx는 fx 플러스 a. 이거는 어떻게 되지? 주기가 a자. 이렇게 표현돼요. 아무튼 얘는 지금 60을 기준으로 대칭이래. 정규 분포 곡선이 60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얼마? 60이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잘 구분해놔요. 아무튼 여기에서 참고하는 뭐? 평균이 얼마입니다? 60입니다. 뭐요? 그럼 얘가 60이잖아. 맞지? 맞나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뭐 하자? 이제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짜리 표본을 추출해보겠대. 자, 이거 찾았으니까 이건 지울게 이제. 알겠지? 자, 여기에서 크기 몇 짜리? n 얼마? 16짜리. 16짜리 표본을 추출했대. 그때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맞나요? 그 차가 32분의 1배 이하로. 무슨 소리야? 모 평균의 32분의 1배 이하로. 자, x바에서 x를 뺐어. 맞지? 맞지? 잠깐. 정규분포의 확률 얘는 60. 평균이 주어졌잖아. 근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 차가 32분의 1배 이하. 그러면 결국 모평균 m은 주어져 있는 거야. 맞지? x바가 누구랑? 60과의 차에 대한 얘기가 있지. 그게 뭐 이하로? 모평균의 32분의 1배 60의 32분의 1배 이하로 나타날 그럴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오케이. 명칭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의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본 평균과 모평균을 찾아놔. 맞지? 모평균은 60인 거 아까 찾아놨지? 그럼 x바에서 60을 뺀 거. 근데 차라고 했으니까 일단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렇지? 누가 클지 모르니까. 그게 작거나 같아. 이하라고 하니까 누구의 이하? 모평균 60의 32분의 1배 이하. 이거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4로 나눠주면 8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x바 마이너스 60이 8분의 1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럴 확률을 찾으라고 하네. 맞냐? 맞냐? 맞지?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하자? 굳이 60을 더할 필요 없지. 왜? 우리는 뭐 할 건데? 어차피 표준화해서 계산을 할 거잖아. 맞나요? 맞나요? 또는 얘는 지금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자? 60을 다시 더해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풀이 방법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
나는 표준화를 할 것 같은데 얘는 표준화 안 된 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표준화 안 된 걸로 가는 거지. 맞아요. 표 자체 18번에 있는 표 봐봐.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3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60 더하기 얼마? 얘는 8분의 15고 얘는 60 마이너스 8분의 15야.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 8분의 15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되니? 자, 이제 x바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 새롭게 한번 써보자. 그럼 분명히 60 그리고 얘는 16분의 25 그게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4분의 5의 제곱이다. 그치? 그럼 얘가 사실은 뭐야? 평균 m에다가 더하기 시그마가 얼만데 현재?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게 얼만데? 4분의 5다. 그치? 그거에 몇 배? 2배로 나와 있는 거지. 쟤는 평균에다가 2 곱하기 시그마를 빼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다. 그치? 뭔지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쫙 그려봤을 때 얘가 m이라면 얘는 m 플러스 2 시그마 얘는 m 마이너스 2 시그마.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의 확률을 찾아보자. m 플러스 2 시그마가 얼마야? 0.477이지. 그거의 2배니까 0.9544. 답은 4번으로 나오네. 신유형스럽기는 하다. 단권화의 신유형. 아유, 뭔가 악명 높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뭔지 알겠어? 여기서 너희들이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았지? 지금 요새 뭐 경향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나 봐. 신유형, 신경향 이런 것 같은데. 알았지? 표본 평균, 목평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이렇게 세우는 거에서 용어 설명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문제 알겠음? 오케이? 오케이? 다시 설명 안 해줘도 될까? 알겠음? 왜? 표정이 우중충해. 어. 8분의 15요. 저거 20은 여기서 내가 시그마라고 표현한 거는 그냥 표준 편차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어차피 얘를 표준화해주거나 할 때 결국 표준 편차를 쓴다라는 사실은 맞잖아. 근데 그 시그마 표준 편차가 뭔데? 그냥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의 표준 편차를 쓰는 거거든. 그때의 표준 편차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시그마를 모 표준 편차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표준 편차예요. 내가 필요한 표준 편차인데 x 바이 표준 편차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의 평균도 모 평균 m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의 평균. 누구의 평균? x 바이 평균. 알았어? 그걸로 이해해야지 시그마를 모 표준 편차로 이해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그래서 내가 모 평균에서도 그렇고 요거 표준화 할 때도 그렇고 자 여기다가 뭐 나눠야 돼. 뭘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지. 근데 무슨 표준 편차? x 바에 대한 얘기니까 x 바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여기서 표준 편차도 모 표준 편차랑 비교하면 루트 n으로 나눈 표준 편차야. 맞아?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표준화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x 바의 표준 편차일 뿐이야. 알았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도 사실은 z 표준화 할 때 지금 표 봐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 분명히 z로 나와 있지. 표준화 할 때 옆에 왼쪽엔 z가 아니라 스몰 x로 나와 있잖아. 어떻게 되는데? 그냥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의 1배, 1.5배, 2배, 2.5배 나와 있단 말이야. 그 표준 편차는 무슨 표준 편차인데? 내가 표준화하고 싶은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x바를 표준화할 거면은 x바의 표준 편차. 그냥 x를 표준화할 거면은 x의 표준 편차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은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이 시그마를 무조건 모 표준 편차로 읽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뭔지 알겠어요? 알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한번 하려면은 이거를 뭐 어차피 옆에는 뭐로 나와 있니? 뭐 옆에는 뭐라고 나와 있니? 표 오른쪽 거에는 z로 나와 있지. 그 왼쪽에 있는 그 x를 뭘로? z로 바꾸면서 써봐. m 플러스 시그마는 표준화해주면 뭐가 되겠니? 1. 그 다음에는 1.5.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2.5 나오겠지.
그때의 확률 얼마라고 나왔어? 0.3414. 그다음 여기는 0.4332. 그다음에는 0.4772. 그다음에는 0.4938. 이걸로 바꿔놓고 써봐. 그렇게 하려면 이걸 일단 이렇게 해서 뭐 60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표준화만 해주면 되겠지. 맞지? 표준화하는 풀이로 풀 때는 뭘로 나누겠니 너네가? 4분의 5로 나눌 거야. 그럼 가운데는 Z로 바뀌지. 맞지? 그럼 4분의 5로 나눴어. 얘는 뭐? 얘 4분의 아까 잘못 풀었다. 근데 8분의 5로 풀었지. 8분의 15인데. 아무튼 다시 풀자. 그러면은 뭐? 얘는 4분의 5의 몇 배야? 4분의 5로 나눠주면 2분의 3배. 그렇지. 2분의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맞지? 여기는 플러스 1.5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표 뭐 읽어주면 돼? 0.4332의 2배. 그래서 0. 답은 4번이 아니라 정정하자.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 그래서 나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나 같으면 표준화해서 풀 것 같아 라고 했었지. 이게 표준화해서 푸는 풀이 표를 바꿔버리는 거지. 알았어요? 문제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릴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보자. 12번으로 가볼까? 오, 12, 13, 14, 15 요이래. 자, 12번 가보자. 다음 장이네. (1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통조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K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표준 편차가 일단 뭐 그냥 공장에서 생산되는 통조림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진 거다, 그렇지? 모 표준 편차가 뭐라고 주어져 있음? K라고 주어져 있음. 그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그때 공장에서 생산된 통조림 중에서 100개를 추출을 했대. 맞지? 그때 모 평균을 추정을 할래. 맞냐? 맞냐? 자, 일단 크기 얼마? 100짜리로 추출을 했네. 그 모 평균 만들 때, 범위 만들 때 어떻게 해주니? X 바가 일단 하나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맞지? 자, 그렇게 해서 더 할 거야. 신뢰도 95%니까 2로 쓰라고 지금 제일 밑에 단하면서 나와 있다, 그치? 2 곱하기 빼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뭐 나와? 루트 n분의 시그마 10분의 시그마 얼마? 몰라 K. 얘도 10분의 K. 그럼 여기에서 이게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406 맞나요? 얘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394.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X바가 아니라 누구? K가 궁금한 거다, 맞지? 그러면은 지금 어떤 식? 여기에 있는 식과 여기에 있는 식을 연립을 해서 K만 찾아주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결국 뭘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빼기 이거. 실내권의 길이로 들어가는 거야. 맞냐? 406에서 394를 빼봐. 얼마 나와요? 8. 10. 12 나온다, 그렇지? 그럼 두 개를 뺐어.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2 곱하기 10분의 K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그러면 K 값 나오겠지? 오케이? 얼마? 4분의 10의 12배. 얼마? 4. 오케이? 여기 K 값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13번. 또 16명이야. 짜증나. 13번.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 수업을 하면서 단권은 안 볼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 그렇지? 짜증난다. 13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N개의 무게의 표본 평균 나왔네. 아이고 땡큐다. 뭐가? 용어를 다 설명하고 X바가 500이라고 주어졌어. 맞냐? 개수? 몰라. 그냥 N개야.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줬다. 그게 10이란 얘기는 그냥 모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준 거랑 똑같다는 얘기다, 그치? 맞지? 맞지? 저 10을 모 표준 편차를 써도 무방합니다. 자, 그때 뭐 하세요?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래요. 그때 실내 구간 안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N값 찾아보래. 일단 뭐 하는 거야? 모 평균의 범위, 실내 구간을 찾아본다, 그치? 자, 찾아보도록 합시다. 얘는 뭐예요? 500. 얘는 뭐예요? 500 마이너스 플러스. 실내도 몇 퍼센트? 실내도 99%. 99% 쓸 때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 아, 입장이나 2.58 쓰란다, 그치? 2.58 얘도
2.58.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여기 곱하기 크기 몰라요. 표준편차 10이에요. 크기 몰라요. 표준편차 10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어떻게 되도록 하는, 자, 정수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속해 있는 정수가 5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나와지면 돼? 분명히 500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 맞지? 맞지? 그러면은 정수가 5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면 돼? 501, 502가 포함되니까, 그렇지? 여기는 498까지 포함되면 돼, 맞지? 자, 저 실내 구간이 어떻게 나와지면 돼? 502와 503 사이에서 요렇게 나와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 맞지? 맞아요. 그리고 등호가 있는 거니까 쭉 요렇게.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저 녀석은 누구보다 저 녀석이 누구야? 요거 얘기했지, 그렇지? 500 플러스 따라서 50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라고 하는 저 녀석은 일단 확실한 거는 502와 503 사이에 있으면 돼. 맞지? 등호만 이제 따져주면 된다, 그치? 자, 503이 되어버리는 순간 정수는 7개가 돼버리지. 얘는 붙으면 안 된다, 그치? 여기는 등호 붙어도 상관이 없네. 왜? 구간 자체에 점이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그럼 딱 여기 502가 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5개 포함하는 거다, 그치? 맞아요. 그렇게 요 범위로 나와. 그러면 일단 세 군데 전부 다 뭐 날려? 500 날리고 시작할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 녀석이 3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네. 맞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자? 양변에 루트 n을 곱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이 루트 n은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식두 개에서 루트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큽니다. 그거 두 개 연립해주면은 n의 범위 나오겠다는 거지. 그렇게 n 범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5.8을 제곱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난 안 할래. 맞죠? 맞아요. 뭐라고? 너도 안 한다고? 자, 아무튼 이렇게 범위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 13번 템포, 14번으로 가보자. 쓰레기. 어느 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300명 중 75명이 찬성했대. 그러니까 표본 300명을 뽑아봤을 때 75명이 찬성한 거다, 그렇지? 네. 그리고 뭐에 대한 얘기가 나서 찬성 비율에 대한 얘기다, 그렇지? 요 비율에 대한 구간을 찾아보래.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저 300명 중 75명을 P햇 그걸로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다, 그렇지? 300분의 몇? 75. 그럼 부호 문제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눠봐. 그러면 100분의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3, 6, 3, 5, 15. 맞나요? 맞지? 자, 즉 100분의 25가 P햇으로 주어져 있다, 그렇지? 그때 뭘 찾으래? P의 범위, 모 비율의 범위를 찾아달래. 어떻게 돼요? 99%. 그러면 얘는 P햇 100분의 25에서 더하자. 누구를? 2.58? 2.58을 쓰래. 곱하기. 뭘로 들어가는 거? 아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던 거는 모 평균에 대한 얘기고, 모 비율에서는 루트 n분의 P햇, Q햇. 그치? n 몇 명? 300명. P햇 100분의 25. Q햇 100분의 75. 맞음? 그러면 약분을 요거 정도로만 해놓고 끝내자. 100분의 25. 맞아요?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 다 계산하는 게 100분의 25, 뭐 0.25로 해도 되고 0.25 플러스 2.58 곱하기, 자 루트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해주면은, 루트를 풀어주면은 뭐가 나오지? 1000분의 25 나와 있다, 먼저 분모가 10의 6승분의 25의 제곱이잖아. 10의 3승의 제곱분의 25의 제곱이잖아. 루트 안에 있는 게. 맞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1000분의 25가 튀어나오겠네. 그럼 여기 있는 거 찾았다, 그치? 그럼 오른 왼쪽 거는 요거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이거 먼저 계산할까? 2.58 곱하기 25야. 네. 올라가고 25, 125.
51.7 여기 3.5 아니야? 여기 4.5 아니야? 자, 그리고 소수점 1000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뭘로 바뀌었어? 0.25 플러스 0.0545 나왔다, 그렇지? 맞죠? 소점 3개 앞으로 다시 하나, 둘, 3개로 또 올라간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 하라는 얘기야? 얼마라는 얘기야? 0.3045 얘기야. 맞아요? 거의. 도쌤 잘못했어? 수상한 건 지워버리자. 3145인가 봐. 싫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올 건가? 알겠지? 아니 괜히 지웠어. 어디가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아니 다시 해. 258에다가 25를 먼저 곱해보자. 아 짜증나. 아이 왜 이래. 4 9 뭐야? 맞잖아. 12 그러면 516 아니냐? 맞는데 5 아 여기 6이구나. 64.5였지. 맞네. 0.645였지. 맞았으면 좋지. 15분 가보자. 인간미 넘치고 좋지 않냐? 그래. 자, 15분 가보자. 어느 도시에서 새로운 도로의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의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N명을 추출해서 P햇을 구했대. 그 P햇을 이용해서 95%짜리로 P를 한번 추측했대. 그때 0.68, 0.82.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오늘 푼 거랑 비슷한 건데 P햇을 모르지. 모르는 상태에서 범위 못 찾지.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얘기? 길이에 대한 얘기야, 사실. 알았어? 길이 0.82에서 0.68 빼고 얼마 나와? 0.14 나온다, 그렇지? 그 0.14라는 길이가 어떻게 나온 거니? 2 곱하기 95%니까 1.96 곱하기 비율에 대한 얘기니까 루트 n분의 b햇 q햇. 그쵸? 맞죠? 맞아요. p햇을 찾을 수 있나? 잠깐만. 다시. p햇을 모르는데 지금 0.n 값을 찾을 수 있나? 다시 해보자. p의 범위를 추측했대. 그랬더니 0.82 얘가 0.68이 나왔대, 그치? 아, p햇을 찾을 수 있네. 두 개의 중간값이 p햇이잖아. 맞지? 연립하면 되겠네. 얘는 일단 p햇에서 뭐야? 더하기 뭘로 들어간 거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그치? 얘는 어떻게 만든 거야? p햇에다가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자, 여기서는 결국 n 값만 찾을 수 있니? 아까는 그냥 두 개 빼버려서 x바를 없애면 미지수는 딱 하나 k 값이었다, 그치? 표본 표준편차 k였다, 그치? 그래서 뭐 k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요거 두 개 빼버린다고 해서 p햇 q햇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맞지? 뺀다고 해서 얘는 사라지지만 뒤에 p햇 q햇이 결국 남아있잖아. 결국에는 두 개 연립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 뭐 두 개를 빼지 말고 더하기부터 먼저 해봐. 더해버리게 되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0.15 1.5 나온다, 그렇지? 1.5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두 개 더했으니까 2p햇 맞냐? 그래서 p햇이 뭐예요? 0.75 그치? 그럼 p햇을 찾았네. 그러면 이제 두 개 뺀 거 또는 실내권의 길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아까 뺐던 게 뭐야? 0.14라는 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100분의 75 100분의 2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그럼 여기서 분명히 n 값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역시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n 값 찾아주면 될 거야. 그치? 뭔지 알겠지? 야, 그 다음에 몇 번? 19번. 19번. 자, 어느 지역 학생들의 1일 인터넷 사용시간 x는 평균이 m 그리고 표준편차가 3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그냥 사용시간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 들었지? 정규분포 어떤 정규분포? 평균은 모르겠지만 표준편차는 30짜리래.
그때 뭐 하세요? 9명을 임의로 추출했대. n값이 9로 주어져 있다 그렇지? 그때 조사한 1일 사용 시간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때 x바를 어떻게? x바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네. 함수 gk와 함수 hk로 넘어간다 그렇지? 자, gk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니? gk가 뭐라고 하니? p 뭐가? x가 요거 잘 봐야 된다. x가 m 더하기 30k에 대한 얘기야. 맞아? 그럼 얘는 일단 표준화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나봐. 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x 값에 대한 어떤 범위에서의 확률이다, 그렇지? 그럼 얘를 표준화해줄 때는 누구? 위에 있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보는 거야. 왜? x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여기에서 평균 m을 빼면 30k 나온다, 그렇지? 그 30k를 표준 편차인 30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k보다 작거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 hk를 가보자. hk는 어떻게 주어져 있니? 확률. 뭐가? x바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그렇지? x바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m-30k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한다, 그렇지? 그럼 얘를 표준화해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누구?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를 찾아줘야지. 평균은 그대로가 될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 3으로 나눠준 거 10의 제곱이다, 그렇지? 그거를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뭐야? m-30k에서 평균인 m을 빼주면 뭐야? 마이너스 30k. 마이너스 30k를 10으로 나눴어.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k 나온다, 그렇지? 두 개의 차이 알겠어요? 오케이? 표준화 해줄 때 어떤 표준 편차를 쓰느냐의 차이 잘 봐야지. x에 대한 건지 x바에 대한 건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된다? k는 뭐니? 그냥 안에 넣은 값인가 보네. 자, 기억 가보자. 기억. G0. G0는 뭘 말하는 거? P. Z가 0보다 작은 거. K 자리에 0이 들어온 거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누구? H0. H0는 뭔데? P. Z가 크거나 같은 거. 뭐보다? K에 0 들어온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 표준화 해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가운데가 뭐야? 0이니까 클 때나 작을 때나 똑같은 확률이다, 그렇지? 따라서 결국은 참이네. 맞나요? 니은. G3은 뭐예요? P. Z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얘기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구? H의 1은 P. Z가 크거나 같은 거.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한다, 그렇지?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 두 개 합한 거. 그 다음에 누구? 밑에 거는 뭐 말하는 거야? 표준화해놓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 합한 거야, 그렇지? 그럼 0.5, 0.5는 똑같고 이 두 개 넓이 똑같지? 따라서 이것도 두 개 같아지네. 이온도 참이네요. 뭐하는지 알겠어? 디귿은 역시 비교해보자. G1이 뭐니? P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같지? 자, 그 다음에 누구? H의 마이너스 1을 보자. 마이너스 1은 뭐니? Z가 크거나 같네. 누구보다? 3보다. 맞지? 그 두 개를 더하면 1이니? 아니지 않을까? 숫자부터 잘못됐잖아.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두 개 더하면은 뭐 어때? 이 부분이 비어버리지. 1이 안 된다, 그렇지? 따라서 디귿은 땡.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 니은이니까 3번으로 답 나오고. 뭔지 알겠어? 알았어요? 표준화 해줄 때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인지 잘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20번 가보자. 20번 문제. 자,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에 대한 항체 보유 비율을 조사한대요. 모집단의 항체 보유 비율을 P라고 하고 모집단의 얘기를 추출한 N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체 보유 비율을 표본 비율을 P-het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 P-het 마이너스 P의 절대값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뭐보다 0.16 곱하기 루트 P-het 곱하기 1-P-het 1-P-het이 Q-het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44 이상이 되도록 하래. 그러니까 뭐야? 요거잖아. 말 그대로 써봐. P het 마이너스 P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아. 0.16 곱하기 루트 P het Q het. 오케이? 얘보다 얘 1 확률이 0.9544보다 뭐하래? 크거나 같도록 하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뭘 찾아보래요? n의 최소값을 찾아보래요. 맞나요?
그럼 일단 이 녀석을 좀 풀어보자. 어떻게? 절대값부터 풀어보자. 그러면 P, 확률을 구할 거야. 누구를? P 햇 마이너스 P가 작거나 같대. 누구보다 0.16 곱하기 루트 P 햇 Q 햇. 맞아? 맞아?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0.16 곱하기 루트 P 햇 Q 햇. 맞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볼까? 뭘로 나눠볼까? 표준화를 해주려면 뭘로 나눠줘야 돼? P 햇에서 P를 뺐잖아. P 햇의 평균이 P인 거 알죠? 여기서의 P는 뭐예요? 이 P 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빼뒀으니 누구로만 나눠주면? 표준 편차로만 나눠주면 표준화가 완성된다, 그치? 맞냐? 그러면은 표준 편차로 나눌 때 뭘로 나누는 건데? 루트 n분의 pq 맞나요? 그걸로 나눠주면 분명히 표준화가 된다, 그치? 맞니? 네. 어허. 그러면 여기서 와 표준화를 표준화를 그치? 그럼 여기서 표준화를 해줄 때 원래 PQ가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 맞지? 근데 이거는 모비율의 추정이랑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한 내용으로 섞어서 한번 얘기해봐. 지금 요거는 이렇게 쓸 때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지. PQ를 알 때지. 만약에 PQ를 몰라서 P나 Q, P를 몰라서 모비율을 몰라서 모비율을 추정할 때 뭘로 썼어? PQ 대신에 뭐 썼어? P 햇, Q 햇을 썼지. 지금 P 알아 몰라? 모르지? P 햇 알아 몰라? 그렇다고 P 햇을 아는 것도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럼 나눌 때 PQ로 나누는 거나 P 햇, Q 햇으로 나누는 거 의미 없죠? 맞죠? 뭘 알고 모 비율의 범위, 신뢰 구간을 찾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확률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지? 그럼 여기서 루트 n분의 P 햇, Q 햇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냥? 그럼 나눠주게 되면 얘 똑같은 걸로 나눠줄 때 어떻게 돼? P 햇, Q 햇이 사라지게 되지. 그럼 뭐만 남아? 루트 n만 남겠네. 얘도 역시 마찬가지. 부호만 다를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건 이제 확률 뭐가 됐어? 가운데는 일단 Z로 바뀌었던 거지. 맞나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P 햇, Q 햇이 날라가버리고 뭐만 남아? 0.6 곱하기 0.16 곱하기 루트 n만 남아있게.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0.16 곱하기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제 알겠어? 맞아?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버립시다. 이게 확률이 0.9544보다 그래. 표준화 했을 때 0.9544가 딱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나오면은 딱 0.9544다, 그치? 지금 밑에 0.477이 주어져 있잖아. 0부터 2까지라서.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다면 딱 0.9544가 됐을 건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이 돼. 그러면은 이 범위가 더 올라가거나 또는 같아지면 되겠네. 여기는 경계가 있는데 0.16 루트 n. 이제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루트 n 뭐보다 0.16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게 되겠죠. 그럼 n의 범위 나오겠지. 알았어?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소값 나오게 제곱해주면.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문제 참 어렵다, 그치? 수능 문제. 요거는 좀 어렵기는 하네. 아마 문과에서 한 29번, 30번 정도로 나왔을 것 같은데, 문제. 문과 수능에서. 이과 수능은 다른 거에서 29번, 30번 만들 테니 아마 문과 수능에 한 29번, 30번쯤 되는 것 같아요. 까다롭구나. 뭔지 알겠어요? 자, 22번 마지막 풀이 한번 해봐도 될까? 또 수능 문제다, 그치? 자, 한번 보자. 어느 도시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의 주민 중 N명을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80%가 이용했대. 그럼 뭐 이 80%는 피해 표본에 대한 얘기가 그치? 그 표본의 비율 피햇이 100분의 80 또는 0.8이네요. 맞나요? 자, 그때 이 결과를 이용해서 구한 이 도시 전체의 비율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어떻게 됐다? A부터 B까지로 나왔대. 그때 B 빼기 A 이게 뭐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죠. 맞나요? 그 B 빼기 A가 얼마로 나와 있는데 0.172로 나와 있대. 그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미리 식을 써놓고 시작하자. 2 곱하기 K값 얼마 쓰래요? 99% 2.58 쓰라고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누구? 루트 n분의 PQ에 대한 얘기 들어가면 될 거야. 맞니? 맞니? 자, 그럼 여기 루트 n분의 크기를 모르지 사람 수를. 그리고 뭐 위에 P 햇 Q 햇 들어가지. 어떤 거? 10분의 8 10분의 2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구만. 맞죠? 양변에 뭐 결국 루트 n 하나 남았죠. 그럼 n 값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 맞나?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2 곱하기 2.58 먼저 할까? 5.16 곱하기 루트 n분의 1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10분의 4를 곱해주면 돼. 그게 뭐가 되는데? 0.172. 그럼 양변에 뭘 곱하고 시작하자? 1000을 곱하고 시작해봐. 그러면 172는 516 곱하기 루트 n분의 1의 4가 되잖아. 그럼 분모는 일단 루트 n 하나 남았으니 이거 나눠버리고. 그럼 516이 아마 172의 배수겠지. 몇 배? 3배쯤. 그러면 루트 n은 뭐예요? 12. n 값은 144가 되지. 오케이? 이게 좀 깔끔하지 않냐? 그치? 자, 20번 문제 하나 별표 하나 쳐놓고 여기 있는 거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뭐냐면 내가 모평면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 얘기할 때도 원래는 PQ를 쓰는 게 맞는데 모르니까 P에 Q에서 갖다 쓴 것처럼 얘도 뭘 모르는지 뭐가 주어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PQ로 썼다가 P에 Q에서 썼다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한다면 이게 좀 쉽게 풀렸을 것 같아. 알겠어?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숙제 풀이 마무리하고 뭐 고생이 많았어. 그렇지. 방학 동안 활동 와 2달 동안 급하게 달려왔다. 그렇지. 자, 아무튼 수고 많았고 동학원은 근데 확통이 시험이 안 치지. 배우기만 배우고. 그렇지. 배우기만 배우고 시험은 안 친다고 알고 있으니까 2학년 때 시험 자체는 3월 때부터 들어가던가 할걸. 미리 배우는 거고. 아무튼 뭐 수고 많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주은이 오면은 바로 미적분반 시작하자. 알겠지?